그러면 이제 이 오픈젤하고 레이트레이싱하고의 관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실제 이 빔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화면이 안 나오고 있잖아. 다시 재볼까? 예, 나오네요. 자, 이 디퓨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람베르티안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면이 있고요. 이 면에 관찰을 하고 있는 카메라 좌표계가 여기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카메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하고 카메라 워크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정확하게 카메라 워크에 관련되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면이 있고 그 표면에 노멀 벡터가 현재 그냥 수직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면 이 부분에 뭔가 외부의 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튕겨가지고 I라고 하는 이쪽 뭔가 광원 소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튕겨서 표면의 각도는 똑같이 세타가 돼서 R, 리플렉션,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이 있으면 광원의 방향이고요. I는 여기서는 일루미네이션이라 표현되어 있고 빛 소스, 광원, 라이트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원래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광원의 방향이 I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노멀 벡터 주변에 똑같은 각도로 입사각, 반사각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R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게 이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는 일루미네이션, R은 리플렉션, 반사가 되겠고 N은 노멀 벡터입니다. 그리고 양쪽 각도 세타 똑같고 그때 보고 있는 방향 V 이렇게 모델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람베르티안 모델은 그 디퓨즈 컬러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광원과 재질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받는 건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빨간색에다가 파란색 광원을 쏘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 거지만 실제 이 광원의 색깔은 구별하지 않고요. 광원과 이 서피스의 색깔 여기 튕겨 나와서 어떤 유형의 색깔이 보이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만 따지는 것이 디퓨즈입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하얀색 광을 때렸는데 이 색상은 빨간색이네, 이거는 파란색이네, 이런 식의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퓨즈는요, 노멀 벡터의 영향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볼 때 그 색깔은 일루미네이션, 광원의 소스와 노멀 벡터의 영향을 도트 프로덕트를 해요. 도트 프로덕트고 얘네들은 전부 다 유닛 벡터라고 하면 사이즈 1 곱하기 사이즈 1 곱하기 두 개 사이의 끼임과 코사인 세타가 남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I하고 N은 전부 다 노멀 벡터를 얘기하고요. 이 노멀 벡터하고 I 사이의 각도, 세타가 바로 광원의 색깔을, 그 재질의 어떤 물체의 디퓨즈 색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잘 한번 우리가 만약 카메라 포지션도 여기에 있고요. 광원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세타가 얼마예요? 광이 우리가 여기에 눈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빛이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튀겨 나올 거잖아요. 리플렉션이. 근데 노멀 벡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세타는 얼마입니까? 0도잖아요. 세타가 0도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최대값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뭔가 물체를 보거나 하면 최대한 밝은 빛, 하얀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세타가 90도보다 커지게 되면 이 관계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이면 그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표면인데 광원이 뒤에서 비치는 거죠. 노멀 벡터는 이쪽이고 눈은 여기 있다면 뒤에서 비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히든 서피스 리무벌 음면 제거할 때 도트 프로덕트 써서 코사인 세타 나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단지 이제 이 I 일루미네이션 광원하고 노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결과 코사인 세타가 어떤 특정 색깔로 분포가 되게 되면
맨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되게 밝게 보이고 이 옆면으로 가면 갈수록 어둡게 보이게 되겠죠. 코사인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도 세타가 90도가 되게 되면 노멀 벡터 대비 광원이 옆에서 비치니까 이쪽에 색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을 못 주겠죠. 여기서 광원이 때리니까 여기는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색상에 대한 것들을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람베르티안 모델이고요. 사실은 이게 서피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으니까 이게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서피스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빛이 갇히게 될 수도 있겠죠. 광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이에 튕겨서 그러면 여기가 좀 어둡게 보이겠고요. 이 부분은 튕겨 나가니까 밝게 보이겠죠. 그럼 이 틈새에 갇힌 것 때문에 이 재질이 이런 부분 반은 튕겨 나가고 반은 흡수가 돼서 까맣게 보일 테니 이런 것까지 람베르티안 모델에서 생각하게 되면 재질의 노말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재질의 색상을 색상까지 아니라면 밝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재질은 같은 까만색이지만 되게 어둡게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멀 벡터 성분들이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 휴대폰의 면은 조금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퓨즈 색상은 람베르티안 모델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퐁의 리플렉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퐁은 스페큘라, 반짝반짝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람베르티안 모델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어디서 보든 간에 색깔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노말하고 입사각 반사각에 관련된 I하고 N의 관계만 색깔로서 코사인 세타를 색깔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보나 색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광원과 노말의 관련만 있지만 이제 이 퐁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플렉션하고 카메라 사이의 각도 알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반짝하는 거 아까 제가 콜라병으로 설명드린 이 색상은요, 여기 하얀 거 보이시잖아요. 이 녀석은 반사되는 각도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야각 사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 학생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한참 방에서 놀다가 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녀석의 경우에는 어떨 때는 하얀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저 더 잘 보이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 반사광, 조명 그대로 있고요. 얘 노멀 벡터를 바꿔주는 것처럼, 노멀 벡터는 실제로는 요 위에 있겠지만 얘 물체를 지금 바꾸면 반사되는 파형하고 여러분들이 보신 반사된 빛과 여러분들이 보는 녀석의 각도가 바뀌잖아요. 그 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스페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수식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일단 리플렉션 R을 구해야 됩니다. R은 어떻게 구할까? 2분의 1 I 더하기 R, I하고 R하고 더하면 노멀 벡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2분의 1 I 더하기 R은 I와 N을 투영을 시켜서 N 방향으로 I라고 하는 일루미네이션 소스를 N 방향에다 투영을 시킵니다. 투영을 시킨 다음에 어떤 방향이에요? 노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I 더하기 R을 요거는 예를 들면 요 값들은 작아지거나 커지겠죠. I하고 N의 세타에 의해서 I가 직각이면 요 값은 0이 되겠고요. 요게 I하고 N이 똑같으면 1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아까 디퓨즈 색상이니까 그것과 N이 곱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R 벡터를 여기서 구해내면 E 이쪽으로 보내고 I 보내니까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I하고 N의 관계는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거고요. R하고 V하고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R은 이제 I하고 N으로부터 R을 구해고요. R하고 카메라의 벡터 방향, V하고 두 가지 사이에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R의 방향 유닛 벡터 쓰고 V의 유닛 벡터 쓰면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는 코사인 알파입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세타, 노멀하고의 각도에 대한 거는 디퓨즈 색상을 뜻하고요.
반사광하고 카메라의 각도를 뜻하는 알파, 얘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디퓨즈 색상, 알파는 스페큘라 색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코사인 알파가 나왔는데 이거를 몇 승 정도를 해줘요. 그래서 승을 해준다고?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어차피 코사인 알파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1보다 작은 것들을 계속 10번 제곱해주거나 100번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방향하고 거의 맞는 부분만, 알파가 굉장히 작은 곳만 하얗게 보이겠고요. 이 S승이라고 하는 이게 작은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의 영향력이 이 사이 각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크더라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된 각도입니다. 그럼 굉장히 좁은 각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개가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데 몇 군데만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이게 넓게 코사인 알파 자체는 되게 넓은 값이 범위에 있을 텐데 얘네들을 승을 해주게 되면 이게 점점 더 조그만 하얀색 동그라미로 보이게 되는 현상. 아까 개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10승 또는 100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걸 S를 그냥 1로 두게 되면 이 부분이 대충 이렇게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스페큘라는 나중에도 레이트레이싱 하시면서 조금 더 다뤄보겠지만 이걸 굉장히 높은 승으로 몇 제곱, 3제곱, 4제곱, 10제곱 이 정도 해주면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들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는 나중에 이 쉐이더 레이트레이싱 배우신 다음에 거기서 활용을 하실 텐데요. 미리 이 솔리드 VSH, 솔리드 FSH라고 하는 쉐이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광, 리플렉션 디렉션을 찾고 뷰 디렉션 두 개를 찾아요. 이거 방금 전에 본 건데 R하고 V, R하고 V의 도트 프로덕트를 했죠. 그럼 코사인 알파가 나오죠. 여기에 코드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디렉션, 그러니까 반사광,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 각도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 중에 0보다 큰 것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해요. 0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도트 프로덕트의 값이 음수이면은 그때는 그냥 값 0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스페큘라 앵글을 구한 다음에 걔를 파워 함수를 써서 무려 100승을 해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빨간 줄 두 개에 해당하겠고요. 이 코드가 쭉 보시면은 이때의 코사인 값을 100승을 해줘서 S라고 하는 스페큘러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기 이제 R 벡터는 리플렉션 디렉션은 이 방법으로 구하게 되고요. 이 코드들이 GLSL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이트레이싱 배우시면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스페큘러 퐁 쉐이딩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간단한 얘기,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레이트레이싱 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룰 거고요. 조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이전까지는요, 3D 그래픽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 이 두 가지 사이쯤에 해당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군데쯤 돼서 이렇게 2003년도 더 전으로 가면요, 그래픽스 카드가 정말 메모리도 적었기 때문에 이런 단색 위주의 이런 색상들도 오픈GL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없었고요. 이런 단색에다가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여기 이제 강아지니까 여기 개 눈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톱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누더기처럼, 누더기는 좀 그렇다. 여기 목도리 색깔을 좀 이렇게 다르게 넣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기가 이런 컬러를 살짝 넣습니다. 텍스처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걔가 음영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이렇게 된 그래픽을 썼던 게 사실은 2003년 정도 이전까지가 이런 시대에 해당합니다. 걔가 아닌데 이건 어쨌든 음영을 넣으니까 좀 더 그럴듯해 보이죠. 이 음영은 이미지 정보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색상이나 빛에 대한 효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게임이 최초의 게임인 둠입니다. 둠에 보시면은 레이 트레이싱은 아니고 레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걔는 이렇게 딱 박혀있죠. 그만합시다. 이건 그림 그려봐야 더 이상 나아지지 않네요. 이렇게 음영들을 넣으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게 조명이 있는 것 같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2003년도 이후에 오픈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라고 하는 3대 색깔이 투입이 됐고요. 이때 투입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는 레벨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허옇게 나타난 뭔가 되게 좀 그럴듯하지 않죠. 네. 여기가 스페큘러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어두운 색깔들, 앰비언트가 조금씩 보이고 원래 색상은 살짝 굵어져서 이런 데 보시면 이미지에서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자료에서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까만색이고요. 이런 데는 조금 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영이 살짝 들어가 있는 디퓨즈의 각도에 의한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2010년이 지나서부터 GLSL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짜서 이 코드를 GPU에다 때려 넣는 방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퐁 쉐이딩이 사실 그 전에도 애드웍으로 꽁수로 야매로 퐁 쉐이딩을 만드는 기법들 저희 2003년도 4년도에도 퐁 쉐이딩을 넣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들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10년도 이후부터는 퐁 쉐이딩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LSL은 이 레이 트레이싱을 풀로 쓰지는 않지만 레이 트레이싱의 이론들을 미미킹, 되게 흉내내는 그런 방법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퐁 쉐이딩이라든가 음영 처리, 카툰 렌더링은 이 주변이 이렇게 까만색이 칠해져서 이렇게 개체들을 만들 수 있는 실제로는 여기가 3차원인데 테두리에 이렇게 까만색 칠이 되어 있어서 손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되는 이런 기법이에요.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블 채널 두 번을 그려서 하나는 원본 개를 그리고요. 하나는 까만 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까만 개를 먼저 그리는데 지금 개가 그림이 있는데 개를 까만 색깔을 칠한 다음에 살짝 크기를 크게 합니다. 한 1% 정도 크게.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다 똑같이 빨간 개를 그리게 되면 테두리가 까맣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유사한 기능들을 스텐실 버퍼랑 합쳐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는 썼었습니다. 근데 GLSL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GLSL을 이용을 해서 카툰 렌더링도 처리가 되고 있고 섀도우나 퐁 쉐이딩 기본적인 어떤 코드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멀 벡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베르티안 모델은 I하고 N의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GPU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줄씩 이렇게 여기의 색깔은 뭘 칠해야겠다. 지난주에 그 삼각형의 내부 채우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칠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은 뭐고 해서 이렇게 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인터폴레이션 내분을 이용해서 F 벡터하고 S 벡터가 있으면 이 사이를 람다 값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여기 색깔을 지금 사각형으로 크게 그려놨잖아요. 이만한 색깔로 여기를 이렇게 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한 변을 색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밑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X 방향, Y 방향을 결정하는데 Y 방향이 현재 요 좌표. 그래서 이만한 픽셀들로 색깔들을 칠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줄, 두 줄 이렇게 하나씩 픽셀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람다 값을 증가를 시켜서 람다를 증가를 시키는데
거리가 멀은 것들은, 멀게 벌어진 것들은 람다 값을 또 듬성듬성 증가하면 가운데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티저 레벨에서 람다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티저 레벨을 채우는데 해당하는 람다 값은 플로트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 사이를 색깔대로 채워 넣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 왜 노멀 벡터가 필요한가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폴리곤이잖아요. 그럼 요 점 세 개의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노멀 벡터가 있다고 했죠. 이 노멀 벡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V는 원래는 여기에는 포지션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이 사이를 칠해 나가는데 이 소식하고 똑같이 노멀 벡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V만 있죠. 근데 이 V가 아니라 노멀 벡터는 람다 F, 요 지점에 F를 대신해서 요 지점에 있는 노멀 벡터를 투입하고요. S 대신에 요 지점에 있는 노멀 벡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람다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이거 람다는 제가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람다가 증가할 때 NF, 바로 요 지점에서의 노멀 벡터와 요 지점에서의 노멀 벡터를 알고 있을 때 람다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들의 비율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살짝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NF예요. 이 지점의 노멀 벡터는 저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람다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의 노멀 벡터를 내분을 써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크면 하얀색에 가깝고 코사인 세타가 작으면 까만색에 가깝다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은 색깔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산을 실제로 그래픽스 카드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오픈젤을 적용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 내에 이런 부분들이 코드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변형을 하게 되면 또는 노멀 벡터를 바꾸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폴레이션으로 오픈GL이 색상을 칠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색상을 만들거나 띡 하고 각이 진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베르티안 모델을 이해를 하셔서 디퓨저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노멀 벡터가 요 점 세 개에 따로 노멀 벡터가 있어야 요 사이의 색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멀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색상은 결국 노멀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상은 우리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디퓨즈 색상에다 적어줄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노멀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한 점의 노멀 벡터, 한 점의 노멀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의 밝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믹싱이 돼서 중간중간 노멀 벡터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색상들에 의해서 색깔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GPU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해서 넣지 않고요. 이 중간중간에 노멀 벡터를 우리가 다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노멀 벡터만 넣어놓고 이 사이는 인터폴레이션으로 넣자. 왜냐하면 GPU 메모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대입하지 않고 폴리곤을 채워 넣는 과정에 요 끝단 노멀 벡터를 알고 있다면 인터폴레이션으로 채워 넣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오픈젤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으로 실제 삼각형의 면을 칠해 나가는 과정에 노멀 벡터 두 가지를 같이 인터폴레이션 하기 때문에 색깔이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바뀌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게 이제 오픈젤에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GLSL을 활용을 해서 이 색깔의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색깔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꾸게 하는 것들도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SL이 굉장히 강력한 오픈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이딩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챕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 벌텍스 노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벌텍스들 이 지점에 점 데이터 3개를 알고 있는 것까지만 옛날엔 배웠었고요.
Move to Line 2일 때는 이 점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노멀 벡터 3개를 정의를 해버림에 따라서 이 벡터들을 벌텍스에 있는 노멀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멀들은 색깔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수직하게 있는 노멀들을 여기에 배치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이 노멀들은 꼭 이 평면하고 수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옆에 있는 또 다른 폴리곤하고 결합을 해서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하고 연속적으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멀들은 반드시 수직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확장을 하면 어떤 점 벌텍스가 있다면 얘는 반드시 노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우리가 위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벌텍스 정보, 포지션 정보, x, y, z 3개만 있어도 되겠지만 얘가 뭔가의 방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향, 롤, 피치, 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그걸 노멀 벡터 하나로 이용을 해서 어떤 점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가. 점은 원래 그냥 점이지만 그래픽스에서 이 녀석은 이 점은 다른 점과 결합이 될 때 어느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노멀 벡터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쉐이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쉐이드 자체는 쉐이드, 섀도우, 그늘질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아예 이제 쉐이딩이라는 용어로 이걸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봤을 때 F 벡터, S 벡터, T 벡터가 있고 얘네들은 포지션 벡터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이제 지 마음대로 노멀 벡터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멀 벡터는 앞서 얘기한 대로 폴리곤의 노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입니다. 이때 벌텍스 노멀들은 색깔을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지 얘의 노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착각을 하시면은 벌텍스 노멀은 아니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만나게 되면 이쪽 면은 이거, 이쪽 면은 이건데 여기는 왜 따로 두 개의 노멀이 있는가 이런 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폴리곤의 노멀이 따로 있고 벌텍스 노멀은 색깔을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쉐이딩의 3가지 유형을 얘기를 드릴게요. 생각보다 프로그래밍화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랫 쉐이딩입니다. 이 플랫 쉐이딩은 폴리곤이 있을 때 그 폴리곤의 각각 벌텍스의 노멀을 폴리곤 노멀하고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 쉐이딩은 각이 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또 다른 면이 만나면 여기는 이렇게 노멀이 생기겠죠. 이 주축 방향의 노멀 이거와 나머지 3개가 똑같게 만들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플랫 쉐이딩입니다. 결과는 왼쪽 그림하고 같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플랫 쉐이딩이 먹어가지고 삼각형 작업들이 좀 보여요. 삐죽삐죽. 얼핏 보면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빨간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색칠을 해서 여기 얼굴 주름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되게 뻣뻣해 보이죠. 이렇게 딱딱 각지는 것처럼 이렇게 플랫 쉐이딩은 보입니다. 고드 쉐이딩, 고라우드 쉐이딩이라고도 부르고 고드, 독일어는 고라우드가 되겠지만 고드 쉐이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드 쉐이딩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플랫 쉐이딩이 두 개의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만나서 얘 폴리곤 노멀, 얘 폴리곤 노멀로 이쪽에 벌텍스를 이렇게 만든 경우에 해당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색깔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부드럽지가 않겠죠. 여기는 똑같은 단일색, 여기는 똑같은 단일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디퓨즈 컬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일 색깔, 여기가 동일 색깔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나니 이걸 좀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주자. 그러면 이 내부를 색칠하는 거는 오픈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폴리곤이에요. 옆에서 본 겁니다. 여기에 벌텍스 노멀, 여기 벌텍스 노멀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이 지금 같은 점에서 만나니까 얘네 두 개의 평균을 노멀 벡터로 결정을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이 부드럽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드 쉐이딩에서는 색깔 분포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데 각지는 현상들이 제거가 되고 부드럽게 색깔이 넘어갑니다. 자, 이 퐁 쉐이딩은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퐁 리플렉션, 스페큘러는 리플렉션하고 카메라의 각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퐁 쉐이딩을 넣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오메트리, 디퓨즈 색상, 얘네 두 개는 다 디퓨즈만 이용하는 겁니다. 디퓨즈, 리플렉션, 반사되는 걸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GLSL에서 이 리플렉션을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퐁 리플렉션이고, 스페큘라, 아까 보시면 코사인 알파 값을 몇 승을 해주면 이렇게 퐁 쉐이딩의 효과가 예쁘게 등장을 합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색감이 나타나는 게 어딘가 보시면 여기가 더 부드럽게 나타나고 일부만 반짝거리고 있죠. 실제 여기 빨간색들도 보시면은요, 하얀 것만 보지 마시고 빨간색들도 이 녀석보다 얘가 훨씬 현실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 쉐이딩, 고드 쉐이딩, 퐁 쉐이딩 중에 퐁 쉐이딩은 GLSL을 배우시고 사용을 해보겠고요. 플랫과 고드 쉐이딩은 우리가 벌텍스 노멀을 계산만 해서 집어넣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과 고드 쉐이딩의 수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랫 쉐이딩은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노멀 벡터 구하는 거, 피킹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에 n하고 똑같은 걸 대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폴리건 노멀은 t에서 s 빼고, 여기가 t잖아요. t에서 s를 빼고요. 이쪽 방향 벡터 하나 구하고, t에서 s를 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t고 이게 s니까. 그 다음에 f에서 s를 빼면 이렇게 벡터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크로스 프로덕트로 하면 노멀 벡터가 나와서 nf, ns, nt는 전부 다 똑같다 라고 대입을 하시면은 이게 플랫 쉐이딩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코드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제가 적어놨나 아닌가 거기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드 쉐이딩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헷갈려. 옆에 이렇게 사각형이 지금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들이 섞여 있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에 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에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에 점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점이 여기에 몰려있죠. 이 부분의 노멀, 이 부분의 노멀, 이 부분의 노멀을 구해서 3개의 노멀을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주면, 지금 보시면 n1, n2, n3 이 부분이에요. 3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주면은 이게 이 부분의 노멀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고드 쉐이딩의 경우에 부드럽게 색깔이 분포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 여기 그냥 앞에서 본 거예요. 2차원처럼. 그럼 노멀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 면을 그릴 때에는 이 노멀 벡터 이렇게 쓰고 이 노멀 벡터 그리겠죠. 이 면을 그릴 때에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노멀이 있어요. 그래서 노멀이 이 면에 있는 모든 벌텍스에 똑같이 적용이 되면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럼 플랫 쉐이딩,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걔 얼굴을 보시면은 걔 얼굴이 개같이 나왔어요. 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각진 것들이 보입니다. 울퉁불퉁. 무섭다. 근데 지금 하나는 이제 고드 쉐이딩에서는 이쪽 방향의 벡터, 이쪽 방향의 노멀 벡터를 합쳐서 평균을 내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요 면에 대해서 여기도 넣어주고요. 요 면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똑같은 벡터를. 여기도 원래 이렇게 노멀이 됐을 텐데 두 개 평균 낸 거를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강아지 얼굴 보시면은 훨씬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죠?
빛이라는 세계가 되게 오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멀 벡터만 넣어주고 중간은 자기가 오픈GL이 알아서 내가 인터폴레이션 할게. 너는 노멀만 잘 넣어줘. 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를 폴리곤의 수직 벡터하고 똑같게, 노멀 벡터하고 똑같게 넣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보이고요. 각 점들이 만나는, 다른 두 개의 폴리곤이 만나는 면들의 총합을 구해서 넣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매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매끈한지 보시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 없이 단색으로 넣고서 확인해 보시면 딱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플랫 쉐이딩의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수도 코드를 넣어놨고요. 뒤에 고드 쉐이딩의 결과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도 코드를 보시고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폴리곤 곱하기 3에서 폴리곤 하나의 폴리곤을 뜻할 때 4, 7, 6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뭐야 이거 벌텍스의 개수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이 설명이 솔직히 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제 여기에 면이 몇 개 있나를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삼각형이 몇 개 있나요? 6면체. 그 다음에 사각형이 6개 있기 때문에 6면체의 경우면은 삼각형으로 따지면 2배를 해줘서 12개의 삼각형이 있죠.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은 벌텍스 노멀, 벌텍스 개수 따져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그러면 자, 점은 이제 몇 개를 잡냐면요. 옛날에는 간단하게 따지느라고 이렇게 따지고서는 면치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점이 위에 거 만드는 데도 쓰였고요. 옆에 거 만드는 데도 썼었어요. 그죠? 잘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는 점을 8개만 잡아가지고 요 점은 요 면을 만들 때도 썼고 요 점은 요 면을 만들 때도 썼습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3면을 만나기 때문에 노말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모든 면에 대해서 벌텍스를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개수가 많아지겠죠. 면이 총 12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에 따라서 모든 하나의 폴리곤에 하나의 점들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폴리곤에 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6개의 벌텍스가 필요하겠죠. 버리시죠. 36개의 벌텍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new 벌텍스는 36개가 여기 pnew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폴리곤은 몇 개가 있냐? 12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 폴리곤 첫 번째 폴리곤은 3번하고 2번하고 6번을 연결한 거야 라고 하면 이 폴리곤 제로에 노멀 벡터를 가져와서 n에다 저장을 합니다. 지금 폴리곤 0번이에요. 그리고서는 3번, 2번, 6번이 이 폴리곤의 벌텍스가 되기 때문에 피버 3에 v 가져와서 뭔가 조작해 주시고 노멀 벡터 가져와서 pnew의 0에 대입하고요. 피버 2, 피버 6의 벌텍스 정보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박스에서 만들어 주시고 노멀 벡터는 전부 다 앞에서 구한 것들을 대입해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플랫 쉐이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7번 점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7번 위치에 점이 이쪽 폴리곤을 그리는 용도 있고 이쪽 폴리곤을 그리는 데도 있고 이 뒷면에 있는 요 녀석을 그리는 데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든 꼭지점에 벌텍스가 있는 게 더 이상 아니라 요 면에 따로 벌텍스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폴리곤이 갖고 있는 노멀을 그 각각 폴리곤의 꼭지점에다가 노멀 데이터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플랫 쉐이딩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 제가 의사 코드
뭐 거의 C코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 세팅한 다음에 딜리트까지 코드에다 의사 코드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쫓아오신 분들은 이 표현 보시면서 해보셔도 이제 무리가 없을 수준이 됐을 것 같고요. 고드 쉐이딩의 경우에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옛날엔 8개의 벌텍스를 썼지만 이제 면이 12개니까 각 면에 벌텍스가 다 붙어 있어서 36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 넣어야 되는데 점은 실제로 지금 보시면 벌텍스 정점은 36개가 있겠습니다만 연산을 이제 에버리지를 취해야 되죠. 평균을 취해야 되니까 7번, 4번, 5번, 6번, 0번, 3번, 2번, 1번에는 벡터의 노멀 벡터의 합을 저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의 경우하고 유사하게 하지만 벡터로 평균이 저장되어야 되는 공간 8개를 psum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폴리곤은 실제로 12개잖아요. 폴리곤 0번, 1번은 각각 뭐 3, 2, 6, 3, 6, 7 될 거예요. 그러면 3번 위치에 이 부분에 폴리곤은 뭔가 이 부분 3번 위치에 자 지금 여기 7번 위치에 예를 들면 3번이 들어가겠고요. 또 특정 위치에 여기 예를 들면 7번 위치 여기서는 U 벡터 7이 되겠죠. 7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삼각형 하나가 여기 더하기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이 부분 값도 여기 더해 놓고요. 반대편에 있는 녀석의 값도 여기 더해 넣습니다. 그리고는 개수가 몇 개인가? 개수는 3개이니까 3분의 1로 마지막에 psum 7에 있는 값을 3분의 1로 나눠주면은 이 부분에 노멀 벡터가 나오고 그 노멀 벡터를 이제 나머지 이웃한 부분에 다 때려 넣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사 코드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벌텍스 개수 실제로는 8개죠. 원래 만들 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고 면이 12개니까 36개의 벌텍스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원래 이걸 만들 때 꼭지점은 몇 개였냐? 8개로 취급을 했죠. 8개의 썸이 저장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지점에 몇 개가 이웃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인티저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씩 더할 때마다 이쪽에 있는 거 하나를 더해 넣을 때마다 이 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라고 넣었습니다. n썸은 처음엔 다 0인데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p썸에 더해 넣을 때마다 n썸에 하나가 카운트되는 형태로 집어넣었어요. 나머지 코드는 같고요. 자, 폴리곤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 폴리곤의 노말을 구했죠. 그리고는 이 폴리곤의 노말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P.F. P라는 폴리곤은 FST가 있을 텐데 그걸 sum 위치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또 넣고 그리고서는 여기 보시면은 노멀 벡터 하나를 평균을 sum에다 저장을 했고 nsum을 하나를 증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psum 안에는 하나가 이제 더해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000이었는데 하나 더해 놓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psum 위치에 3번이 겹치게 되면 nsum은 3이라는 숫자가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8개 위치에 대해서 psum을 nsum으로 나눠주게 되면 3으로 나눠서 average 값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의 유닛 값을 p버에 각각의 지점에다가 노멀 벡터로 넣어준 겁니다. 이 코드들을 이해하셔가지고 한번 노멀 벡터들을 구해서 평균 벡터를 구해서 집어넣어 보시면 되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요 점 꼭지점만 해서 나는 8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따로따로 점들을 배치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요 지점의 노멀, 요 지점의 노멀 알고 있는데 자, 요 지점에 몇 개가 겹치는가를 찾아요. 그러면 요 폴리곤하고 또 여긴 겹치게 되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지점에 겹치는 폴리곤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도 겹칠 수 있죠. 나눠주는 n썸을 6분의 1을 해주고 얘의 노멀, 얘의 노멀, 얘의 노멀, 얘의 노멀이 요 지점에 해당하는 어디 갔어요? p썸에 6개가 더해진 다음에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있는 n성으로 6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 지점의 평균 벡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균 벡터를 이제 겹쳐 있는 6개 요소에다가 다 다시 집어넣으시고 돌리게 되면 평균 노말을 이용한 고드 쉐이딩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작년에 해보면은 한 10명 이상이 잘 해오셔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힌트도 코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이제 잘 안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쉐이딩까지 해서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텍스처까지 포함을 하는 오픈지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숙제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부터는 숙제가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한 30번 정도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이거 트래킹하는 거는 얘기 드렸고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이 디스턴스 체크하는 거는 사실은 별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봐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거, 폴리곤 안을 통과하는 벡터를 찾는 방법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P폴리가 B 드로우가 있으면 이거 히든 서피스 리무벌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되게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 있고요. 광을 이렇게 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최소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근데 얘의 경우에는 히든 서피스 리무버에서는 지워져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각도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서 광을 쐈어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체크를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면은 우리가 여기에 눈이 있기 때문에 B 드로우가 걸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볼 때는 이 면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광을 쏴서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이 면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B 드로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뷰 포인트 입장에서 그려야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이지, 광원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여기 있는 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작년에 답변들을 한두 명, 한 3명 정도 빼고는 명확하게 답변을 잘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숙제는 올해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컬러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테스트 G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테스트 G를 이용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과 유사하게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반딱반딱하는 부분이, 힌트를 제가 드리면 반딱반딱 하는 부분이 거의 빨간색이고요. 얘 지금 현재 색상은 초록색 비스무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거의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가 뭔지 이해하셨다면 이 녀석의 세팅을 이런 색깔이 나오도록 잘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드 쉐이딩의 실제 코드들하고 의사 코드들 여기 이렇게 계속 드렸고요. 이걸 이해하셔서 코드 쉐이딩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린더를 플랫 쉐이딩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실린더 코드 있잖아요. 숙제했다면. 그래서 실린더를 플랫 쉐이딩으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면이, 이 부분이 딱딱 각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보드 쉐이딩을 이용하셔서 실린더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하얀 동그라미처럼 보이면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쉐이딩 만든 다음에 플랫 쉐이딩 만든 다음에 대입해 보시면, 플랫 쉐이딩은 이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코드 쉐이딩으로 조금만 바꾸신 다음에 실린더 코드랑 합쳐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뚜껑을 만들어 봅니다. 예, 고드 쉐이딩을 쓰고 뚜껑을 만들어서 보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볼록해 보이지? 예, 뚜껑이 좀 볼록해 보이지 않나요? 예,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그 더럽게 움직이네. 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뭔가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틀린 게 아닌데, 고드 쉐이딩을 해서 뚜껑을 씌워 보시면은 거기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노멀 벡터, 여기에 노멀 벡터가 쫙 이렇게 오면서 인터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치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왜 튀어나와 보이는가라고 문제를 거꾸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구현을 보시면은 이 현상이 잘 보이실 거예요. 개 데이터 전에 있었잖아요. 다 카피해서 붙여서 플랫 쉐이딩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플랫 쉐이딩 했으니까 고드 쉐이딩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싸! 숙제번호 팍팍 넘어가죠. 다음에 이제 고드 쉐이딩을 써서 오브젝트를 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구의 경우에는 이런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를 만드는 방법은요, 평면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평면은 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분포하고요, 높이 방향은 세타라고 하는 방향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식을 여기 제가 갖다 놨고요. 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경도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는 360도, 0에서 360도까지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세타는 어디서부터 증가하는지 보세요. 지금 Z축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타는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만 가게 됩니다.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180도, 여기에 면을 치는데 세타는 0도에서 180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 뭐 10도 단위면 여기 19개가 되겠고요. 이쪽은 10도 단위로 하게 되면 37개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들은 바로 이 수식을 쓰시면은 반지름 R만 정한 다음에 X, Y, Z를 구해서 대입하시면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노말들을, 벌텍스 노말들을 구하셔서 코드 쉐이딩에다 탑재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회전시켜도 거의 똑같은 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재밌는 숙제들인데 올해 이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괜히 너무 숙제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컬러를 바꾸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RGB 패턴들 다루면서 다음 주에 한 20개 정도 숙제가 나가겠네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39번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세요. 2학년도 지금 숙제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다 F랍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